원정의 명상 카페 2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생활 속에서 도움이 되는 요가, 그리고 명상에 대해서 문의해 주신 분들 만나보겠습니다. 5217이며 감기도 아닌데 밭은 기침이 잦아서요. 생활이 불편할 정도예요. 기관지 개통에 도움이 되는 동작 있나요? 하셨는데요. 저도 이제 봄이 되면서 자꾸 이렇게 이렇게 소리 나게 되거든요. 근데 인제 밭은 기침이 자꾸 잦아지게 되면 제가 지금 들려드린 것처럼 하는 이제 더 크게 하는 분들도 계시죠. 그렇게 되면 안쪽 기관지 쪽은 너무나 이게 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더 긴장되고 상처 입게 되면서 기침이 더 많아지게 된다고 해요. 그래서 기침을 참는 건 인도의 전통 의학에선 하지 말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쪼끔 답답하다고 해서 그냥 의도적으로 하는 이런 것들을 쪼끔 생활에서 빼는 게 첫 번째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교호 호흡도 도움이 될 수가 있지만 유산소 운동을 좀 규칙적으로 하는 게 도움이 되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건 규칙적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폐에 열이 쌓이지 않도록, 그리고 폐에 인제 노폐물이 쌓이지 않도록 좀 이렇게 헉헉거리면서 '와 인제 노폐물이 남아 있을 수가 없겠구나.' 할 정도로 그렇게 좀 유산소 운동이나 근력 운동을 함께 좀 이렇게 잘 조화롭게 하신다면 기관지 건강에는 많이 도움이 될 수가 있을 텐데요. 숨을 이렇게 천천히 지금 한번 마셔 보실까요? 코, 목, 가슴, 복부까지 숨이 들어가는데 코에 집중할 때, 혹은 목에 집중할 때, 혹은 가슴, 복부 어디에 집중할 때, 또는 그 길에 숨이 들어간다고 생각될 때 그때 기침이 나는지를 한번 보시는 거예요. 코 부위인지, 목 부위인지, 가슴 부위인지, 복부 부위인지를 한번 보시고요. 만약에 코라든지 목이면은 노폐물이 인제 아무래도 봄이니까 환절기이기도 하지만 이제 씨가 날리기도 하고요. 그리고 인제 황사라든지 미세먼지 또 피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올 수 있으니까 코를 좀 이렇게 내띠라고 해서 안쪽을 정화시키는 요가적인 방법을 하셔도 좋고요. 꼭 내띠까지는 아니어도 약간 따뜻한 소금물로 이렇게 코 안쪽을 닦는 거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그걸 하면 쪼끔 안정적일 수가 있는데요. 가슴 쪽에서 맡아서 자꾸 하게 된다 이러시면 운동을 좀 열심히 하시는 게 좋고요. 그때 운동하실 때는 무릎을 많이 들면서 심폐기능이 강화될 수 있는 그런 동작이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양팔을 등 뒤로 해서 깍지 끼고요. 숨을 마시면서 깍지를 쭉 위로 들었다가 아래로 내리고 좌우로 흔들고 하게 되면 심장 부위, 폐 부위의 긴장이 좀 풀리면서 숨이 좀 깊어질 수가 있는데요. 그래도 가슴 아래까지는 숨이 들어가는데 좀 답답하다 이러실 때는 명치 부위의 긴장인지 아니면은 배 아래쪽에 긴장인지를 좀 보시고요. 그때는 첫 번째 음식을 좀 천천히 드신다거나 소식을 음식량을 좀 줄이셔야 되는데요. 하시는 게 좋고요. 그리고 명치 있는 데가 좀 답답해서 기침이 많이 나온다 이러면 감정적인 부위와도 직접적인 연관을 가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화가 난다거나 억울하거나 막 이럴 때 인제 가슴을 우리가 막 치잖아요. 그래서 내가 혹시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 있어서 자꾸 밭은 기침이 나오는 건 아닌지 이렇게 좀 보실 수도 있는데요. 이게 인제 해소가 안 되면 반드시 한의사 선생님이나 의사 선생님과 함께 이렇게 좀 상의를 드려서 일상생활에서 어떤 건강법을 유지하는 게 좋은지 꼭 물어보셨으면 하고요. 그리고 나서 말씀드린 복식 호흡이라든지 좀 빠르게 걷거나 뛰면서 심장, 폐 쪽에 순환을 좀 시켜주는 그런 방법을 선택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그리고 음식은 도라지가 확실히 도움은 되는데요. 또 위장이 약한 분들은 도라지 많이 드시면 조금 불편할 수 있으니까요. 음식을 조금 드시고, 그리고 도라지 청이나 차 그런 것들을 좀 나한테 맞는 것들로 선택해서 드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2122 님이요. 배뇨량과 배뇨 시간이 불규칙해서 신장 기능이 의심되는데요. 혹시 신장 기능에 강화가 되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어요. 그래서 2부 시작할 때 두려움에 대해서 이렇게 좀 전해 드렸는데요. 신장은 두려운 마음과도 연결된다고 보지요. 그리고 인제 방광은 공포심과 연결될 수 있다 이렇게 보기도 하는데요. 신장과 방광이 약할 때는 초조하고 불안하고
긴장되는 그런 상태에 자주 노출되어 있는 건 아닌지 한번 볼 필요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 뭐 한 몇 달 동안 그런 일은 없었는지 한번 보시고요. 그리고 밤에 술을 좀 많이 드시면 신장이나 방광이 많이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드셨나요? 특히 냉한, 그러니까 보리는 음지에서 자라니까 냉하잖아요. 그리고 차게 드시죠. 맥주를 좋아하시나요? 그러면 조금 더 신장 기능이 약해질 수도 있는데, 또 돌을 뺀다고 맥주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시죠. 운동을 많이 하시고요. 따뜻한 차와 물을 좀 많이 드시는 게 훨씬 건강에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우선 신장이 약할 때 첫 번째, 생활 속에서 이런 것들을 좀 점검해 보세요 하는 게 있는데요. 지나치게 오래 서 계신 건 아닌지 한번 점검해 보세요. 그리고 무거운 걸 많이 드셨는지, 그리고 땀이 났는데 그 땀이 난 축축한 옷을 하루 종일 그냥 입고 다니셨다거나, 아니면 이제 결혼하신 분들은 부부 관계를 낮에 할 때, 또는 비가 오거나 번개가 칠 때 부부 관계를 갖게 되면 신장 기능이 약해진다고 보거든요. 신장은 보통 많이 냉해질 때도 약해질 수가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요즘이 가장 냉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의 말씀이 지혜롭다는 건요. 이게 냉기가 들어오면 겨울의 냉기보다 더 깊게 몸이 이완된 상태이기 때문에요. 봄에는 좀 따뜻해서 온몸이 이완되잖아요. 그래서 노폐물도 잘 나가게 되는데, 밤에 냉기가 들어오면 이게 몸을 완전히 응축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신장이 있는 데가 조금 불편해질 수 있어서 노폐물이 안 나가면서 조금 '아 내가 좀 기능이 약해진 거 아니야?'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인제 물의 기능이 잘 활발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를 많이 내면 신장의 그릇, 담아냄이 좀 깨질 수 있다. 이렇게까지 한의학에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감정적으로 두려움이나 공포심, 또는 화의 감정을 자주 드러낸 쪽은 없었는지 한번 보셔도 좋고요. 손바닥에 막 열을 내서 등 뒤를 위아래로 이렇게 마사지해서 열을 내게 되면 아무래도 따뜻하면 순환이 잘 되니까요. 신장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데 좀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자리에 엎드려서 양손 바닥으로 허벅지를 받치고 손등은 바닥에 닿은 상태에서요. 이마는 바닥에 내리고 숨을 마시면서 허벅지부터 쭉 다리를 들어 올리면 메뚜기가 꼬리를 드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메뚜기 자세라고 해요. 이 자세는 신장을 강화시키고 정력을 향상시키는 데는 최고의 방법이라고 전해집니다. 여자분들은 좀 엉덩이 뒤쪽과 등 뒤 근육을 아름답게 하는 데도 도움이 되니까요. 꼭 신장 기능이 아니라 '난 등 뒤쪽이 너무 처져서 허리가 좀 많이 아프다.' 이런 분들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특히 신장이 약할 때는 밤에 드시는 거 피하셔야 되니까요. 이런 일상적인 방법과 함께 요가 동작을 잘 활용해 보셨으면 합니다. 음악 듣는 동안 한번 해 보시고요. 궁금한 점 있으시면 다시 문자 부탁드립니다. 피아노 연주곡입니다. 오늘 하루도 고생하셨습니다. 루디의 연주입니다.